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효소에 대해서 개념 활동지 같이 좀 빠르게 풀어보시고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이름 적어주시고요. 자, 1번.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자, X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자, 높여. 이게 틀렸습니다. 자, 2번. 화학 반응에 참여한 효소는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자, 화학 반응에 참여한 효소가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는 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효소가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된다면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X 되겠습니다. 효소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다고 했었죠. 효소의 어디에 기질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자, 효소에서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를 뭐라고 했었죠? 네, 활성 부위라고 했었습니다. 자, 활성 부위. 자,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복합체를 뭐라고 얘기한다? 효소 기질 복합체. 맞습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 자, 됐고요. 5번. 효소는 활성 부위와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기질만은 결합할 수 있다. 기질과만. 이러한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죠? 네, 기질 특이성.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가 그림은 효소 작용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전효소, 주효소, 보조인자에 해당하는 거. 자, 여기서 보니까 A와 B가 지금 C, A, B가 이렇게 C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D와 E와 F로 분리된 이런 상황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A에 지금 제일 첫 그림 보니까 A에 아주 조그맣게 달라붙어 있는 어떤 조그만 입자가 있죠. 여기에. 그러면 이러한 입자가 붙어 있고 마지막에 지금 C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은 A와 B 중에서 어떤 게 효소냐? 자, 근데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 다음에 D와 E로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E 같은 경우에 보조인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조인자는 E. 그 다음에 그러면은 E와 결합하고 있던 D가 주효소 되겠네요. 그 다음에 D와 E가 같이 결합되어 있던 A가 바로 전효소 되겠습니다. 효소의 농도가 7번 일정한 경우 효소의 반응 속도는 기질의 농도에 비례하여서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근데 무한정 빨라지진 않고 빨라지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8번. 효소의 활성이 가장 높아서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는 온도와 pH를 각각 최적 온도, 최적 pH라고 얘기했었죠. 최적 온도, 최적 pH 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 그림은 효소에 작용하는 저해제 작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이름을 쓰시오.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 저해제라고 했었죠. 지금 A는 기질과 같은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는 저해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A는 경쟁적 저해제. 자, A는 경쟁적 저해제, B는 활성 부위가 아닌 또 다른 부위에 결합해서 효소의 활성 부위의 구조를 바꾸는 이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
자, 이렇게 됐었죠? 비경쟁적 저해제. 자, 그 다음에 효소의 종류와 작용을 서로 연결하시오. 자, 산화, 환원, 효소. 산화, 환원, 효소는 산화와 환원 시켜주는 효소죠. 그래서 디귿. 전이 효소는 뭔가 옮겨주는 아이잖아요. 전이 시켜주는 거. 그래서 니은. 그 다음에 물 분자를 첨가해서 기질 분해한다. 가수 분해. 자, 됐나요? 자, 이거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네, 새로운 단원 세포호흡과 광합성 단원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원인데요. 자, 3단원에는 세포호흡, 발효, 광합성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일단 3단원은 굉장히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수업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부분은 집중하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물론 막 내용적으로 어렵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과서를 이렇게 보시면 먼저 7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구조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우리 앞부분에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할 때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자, 지금 세포호흡을 배우기 위해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이해부터 되어 있어야 이 화학 반응도 같이 이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구조부터 일단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의 구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 부분에 외막, 안쪽 부분에 내막 이렇게 있는데, 자, 내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름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름진 구조.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내막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은 아주 외막에 비해서 기능적으로 더 발달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내막이 있고 외막이 있고, 자, 한번 쳐볼까요? 자, 내막과 외막이 있고요.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을 막 사이 공간 이렇게 얘기했고요. 막 사이 공간. 그 다음에 내막의 안쪽 부분, 내막의 안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기질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기질과 막 사이 공간, 내막, 외막, 자, 이런 식으로 부른다 하는 거를 좀 용어를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리나요? 밖에 지금 멍멍이 소리가 계속 나네요. 여러분들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호흡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세포호흡이라고 한다는 건 일단 한번 나누어 보면은 세포호흡은 자, 세포호흡은요, 먼저 산소가 필요한 호흡과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호흡,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흡,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호흡. 자,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흡을 유기호흡 혹은 산소호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호흡을 무기호흡 혹은 무산소호흡. 자,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무산소호흡에는 우리가 또 뒤에 배우게 될 발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라는 게 있어요. 부패. 자, 이런 식으로 세포호흡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일단 산소호흡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무산소호흡, 발효로 갈 겁니다. 부패는 따로 배우진 않고요. 일단 무산소호흡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호흡인데 발효와 부패를 구분해주는 방법은 발효는 인간 생활에 유용한 것, 그러니까 최종 생성물이 인간 생활에 유용한 물질이 되는 경우 발효라고 얘기하는 거고, 유용하지 않은 썩는 거를 부패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지금 세포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이 지금 나오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서도 배웠을 것 같고 1학년 때도 나오나요? 아무튼 이 세포의 전반적인 이 과정은 이제 크게 겉모습만 봤을 때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세포호흡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ATP라는 게 나와요. 자, ATP 보입니까? 우리 ATP는 배웠단 말이에요. 생명과학 1에서. 그쵸? 생명체가 몸속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가 바로 ATP였어요. ATP는 뭐의 줄임말이냐? 자,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자, 아데노신이라는 것도 지금 뭔가 잘 모르겠고, 트라이포스페이트 무슨 뜻일까요? 자, 포스페이트는 인산이라는 뜻입니다. 인산. 그러면은 트라이는 세 개라는 뜻이거든요. 즉 아데노신에다가 인이 3개 붙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ATP 같이 이런 거를 언제 한번 배웠냐면 핵산을 할 때 우리 앞에서 생명체의 구성물질 배울 때요. 핵산에 대해서 배울 때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였거든요. 그쵸? 뉴클레오타이드는 그러면은 어떤 결합이었죠? 이 세 가지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거였는데, 당, 인산,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뉴클레오타이드였습니다.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때 그러면은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차이가 있었죠. 당과 염기에. 그러면 당에서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한번 생각해 봐봐요. 리보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리보스입니다. 자, 리보스가 있고요. 리보스는 5탄당입니다. 그쵸? 리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염기가 이렇게 있었고, 이게 염기. 리보스. 여기에 이제 염기 중에 A를 가지는 뉴클레오타이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산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게 뉴클레오타이드, 즉 염기 중에 A를 가지는 뉴클레오타이드였습니다. 근데 지금 쌤이 그린 건 그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겠죠. 왜냐면은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그냥 리보스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뉴클레오타이드고 지금 여기서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는 인이 이렇게 세 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TP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산을 구성하는 물질에는 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나죠? 그때 그 인이라는 건 지금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쌤이 그때 핵산을 할 때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을 필기를 안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핵산 같은 경우는 CHO 기본적으로 가지는 거에서 질소도 있고요. 질소는 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산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CHON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CHON을 가지고 있는 건 단백질이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CHO에다가 P를 가지고 있는 거 있었나요? CHO에다가 P를 또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지질에서 인지질 같은 경우는 CHOP를 가지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ATP라는 게 이런 거다. 생명과학 1에서 공부했지만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세포호흡 과정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쉽고 또 간결하게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 책을 보시면 세포호흡은 크게 해당 과정, 피루부산의 산화와 TC의 회로,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죠. 자,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림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그래서 쌤이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의 필기를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세포호흡에서 자, 산소호흡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이제 필기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필기를 보면서 책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먼저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포호흡이라고 한다면 따로 무슨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산소호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크게 보면 세포호흡에는 무산소호흡도 포함되지만 그냥 세포호흡 얘기할 때는 주로 산소호흡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호흡은 아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듯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3단계. 자, 3단계.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가 부담스러울까봐 그리고 나중에 강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포호흡은 산소호흡. 자, 세포호흡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설명했고요. 자, 3단계 아까 나왔듯이 자, 해당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해당 과정. 자, 해당 과정이 끝나고 나면 피루부산의 산화, 피루부산의 산화와 TC의 회로. 자, TC의 회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산화적 인산화. 자,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가 해당 과정, 두 번째가 피루부산이 산화와 TC의 회로, 세 번째 산화적 인산화.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세포호흡은 결론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자, 그런데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자, 일어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세 단계 중에 한 단계는 미토콘드리아가 아닙니다. 자, 제일 첫 단계인 해당 과정. 자, 제일 첫 단계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피루부산의 산화와 TC의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이것들은 모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긴 한데, 자, 미토콘드리아 중에서도 피루부산 산화, TC의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고요.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당 과정은 말 그대로 분해한다. 뭘? 당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과정은 그럼 당을 분해한다? 그렇다는 건 첫 재료가 당이겠다. 탄수화물. 되겠습니까? 해당 과정은 탄수화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당류인 포도당을 기질로. 자, 여기서 기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효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효소 배울 때 나왔던 그 기질과 동일한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포호흡도 물질대사 과정이고요. 물질대사 과정은 모든 과정에서 효소의 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의 기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효소의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필요한 효소의 기질. 자, 그래서 세포호흡의 가장 기질로 많이 이용되는 게 바로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이제 세포호흡의 과정을 배울 땐 포도당부터 어떤 식으로 물질대사를 통해서 어떤 물질들로 포도당이 변화되어 가는지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과정인 해당 과정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 해당 과정. 자, 해당 과정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해당 과정의 첫 번째, 해당 과정에서 가장 첫 물질, 자, 포도당을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당. 자, 포도당에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당 과정이라는 거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했었고, 사실 해당 과정은 10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10단계, 10단계에 걸쳐서. 자, 효소를 우리 예전에 배울 때 효소와 연소의 차이점, 그러니까는 호흡과 연소의 차이점을 할 때 호흡은 효소를 사용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거 배웠나요?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즉, 그래서 해당 과정도 결국엔 포도당으로 무언가, 최종 물질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한 번에
반응, 한 번의 화학 반응으로 최종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0단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최종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10단계를 다 외워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필요한 선생님이 필기해주는 이 과정에 한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포도당이 어떤 물질로 바뀌느냐? 과당, 이인산. 자, 과당이라는 거는 단당류였죠. 단당류면서 과당, 이인산. 이거는 뭐냐면 과당에 인산이 2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과당에 인산이 2개 결합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포도당은 인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을 가지고 있지 않죠. 포도당은 인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포도당의 이 분자식을 한번 적어 볼까요? 포도당은 다 외우고 있죠. C6 H12O6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과당이 인산이 될 때는 포도당과 과당 둘 다 단당이니까 뭔가 구조적으로는 바뀔 건데 일단은 과당 인산은 인산 2개를 가져야 되니까 무언가로부터 인산을 받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어떤 다른 물질로부터 인산을 받아야만 없던 인산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때 인산을 제공하는 물질이 누구냐? 바로 ATP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ATP가 몇 개 필요할까요? ATP로부터 ADP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산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ATP가 ADP로 된다? DP에 나오는 이 D는 다이입니다. 다이. T는 트라이였잖아요. 트라이는 3개, 다이는 2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산을 3개 가지고 있다가 ATP가 인산을 3개 가지고 있다가 인이 이제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당에 그러니까 포도당이 과당으로 바뀌면서 인산을 2개를 받았어야 되니까 이 ATP가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ADP도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과당 이인산이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과당 이인산이 또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지금 포도당은 C가 6개짜리잖아요. 과당도 C가 6개예요. 탄수가 6개짜리라고요. 그런데 이 과당 이인산이 그 다음 과정에서 탄소 3개짜리 물질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탄소 3개짜리 물질로 바뀐다. 원래 탄소가 6개인데 탄소 3개짜리 물질로 바뀐다는 건 결국 그러니까 탄소가 3개로 쪼개져야 된다는 뜻이죠. 되겠습니까? 즉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색깔이 좀 바뀌었나? 자, 이렇게 탄소 3개짜리 물질, 우리 이 물질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광합성을 할 때 또 한 번 더 등장을 할 거라서 지금 미리 여러분들에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gAl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PgAl, 즉 과당 이인산이 PgAl 2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PgAl. 자, PgAl은 포스포글리세르알데하이드. 자,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PGA를 이렇게 외우는 게 쉬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한글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 게 뭐 쉬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은 해주는 겁니다. 즉 인산, P 보이죠? 인산 1개를 가지면서 3탄당입니다. 얘들은 인산 1개를 가지면서 탄소 3개짜리예요. 그러니까 2개로 쪼개졌을 때 원래 과당이 인산 2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각각의 이 탄소 3개짜리 물질로 쪼개지면서 P를 하나씩 준 거죠.
이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최종 물질로 갈게요. 우리 더 중간에 많은 물질을 할 필요 없이 최종 물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 PgAl로부터서도 또 화학 반응이 진행되겠죠. 똑같은 반응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 그러면 자, PgAl이 마지막 최종 물질인 피루부산으로 전환이 되게 돼요. 피루부산. 그러면은 여기서도 피루부산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도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겠죠. 되겠습니까? PgAl로부터 피루부산으로 최종 물질입니다. 이 피루부산이. 자, 그런데 이렇게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이에 반응이 사실 한 5개 정도 더 있어요. 근데 다 생략된 거고, 그러면은 그 5개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들도 5종류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할 필요는 없고, 이 사이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2가지 일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PgAl에서 피루부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수소를 2개 잃게 됩니다. 자, 수소를 2개 잃게 됩니다. 그러면 자, 수소를 2개 잃는데 그 잃은 수소가 어디로 가느냐? 수소를 2개 잃게 만드는 효소의 조효소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조효소가 바로 NAD라고 하는 조효소인데요. 자, 잠시만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적어볼게요. 자, NAD 플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조효소가 있어요. 자, 조효소라는 거는 주효소에 붙어서 뭔가 옆에서 작용을 도우는 이런 아이였잖아요. 맞죠? 이 조효소가 PgAl에서 피루부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수소 2개를 얘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 조효소가. 이해되겠죠? 그러면 NAD가 수소 2개를 받았으니까 NADH2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다시 NAD가 수소 2개를 받았으니까 NADH2가 돼야 되는데 이 NAD 플러스라고 하는 이 아이의 어떤 화학적 성질 때문에 이 아이는 H를 하나만 받아줘야 안정된 구조가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H 하나는 자신과 결합시키고 나머지 H를 자신의 옆에 두는,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자유 H 플러스, 그러니까 자유 수소 이온이 옆에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굳이 막 이렇게 정확한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적히냐면 NAD에다가 H 하나를 받은 상태로 나머지 수소이온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NAD가 수소를 받았을 때는 NADH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바뀐다고 적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NAD가 있는데요. NAD가 있고요. 여기에 2개의 수소를 받는다면, 이 아이가 2개의 수소를 받는다면, 자, 근데 앞으로 해야 할 내용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수소 이온은 항상 전자를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수소와 전자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풀식을 풀로 된 식을 적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개의 수소와 수소 이온과 2개의 전자를 받아서 뭘로 바뀌느냐? NADH와 H 플러스.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쌤이 위에 이렇게 적을 때는 EH 플러스 E 마이너스 이거를 생략한 거죠. 생략하고 NAD 플러스가 있었는데 전자 두 개를 받게 되면서 PgAl로부터 전자와 수소 두 개를 받게 되면서 NADH 플러스 H 플러스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선생님이 필기한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나요? 그리고 왜 얘는 그러면 NADH2가 안 돼요? 이거는 NAD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어떤 화학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얘는 이런 식으로 수소 두 개를 취하는 겁니다. NAD 플러스가. 이해되겠죠? 그리고 혹시 문제집도 그렇고 선생님이 필기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NAD 플러스가 NADH가 되었다. 이렇게 적었을 때는 위에처럼 이러한 지금 위에 적은 이거 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략해서 간단하게 적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 상태만을 표현하기 위한 글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게요. 이게 지금 NAD 플러스가 산화된 상태였다가 지금 NADH로 환원되었다.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적기도 하거든요.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지금 PgAl에서 비루부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NADH로 바뀌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 더는 뭐냐? 지금 피루부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피루부산은 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루부산은 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피루부산은 인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지금 PgAl에서 인을 하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러한 인을 누군가가 지금 또 가져갔다는 거잖아. PgAl이 가지고 있던 인을 무언가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에 인이 남아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을 가져가는 게 누구냐? 바로 ADP입니다. 자, 위에서 과당 인산 되기 전에 포도당이 과당 인산으로 되기 전에는 ATP로부터 인을 받았고요. 지금 밑에 상황에서는 ADP한테 인을 줘서 ATP를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냐? ADP가 ATP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ADP와 ATP의 어떤 분자수까지 따져보자면 두 개의 ADP가 두 개의 ATP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 사이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분명히 PgAl은 인을 하나 가지는데 어떻게 ADP 두 개한테 인을 줄 수가 있냐? 두 개를 줘야 두 개의 ATP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반응 중에 하나가 PgAl에서 피루부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인이 들어가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문제화되지 않는 화학 반응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적은 거예요, 선생님이. 되겠죠? 어떤 교과서에는 인이 이렇게 투입되는 과정도 나와 있긴 한데 인이 투입되는 과정이 나와 있지 않는 게 교육 과정에서는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ADP가 두 개의 ADP로 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PgAl에서 피루부산으로 되는 이 과정에서 NAD가 NADH로 바뀌었고 두 개의 ADP가 두 개의 ATP로 바뀐 이러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PgAl이 두 개잖아요. 두 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일일이 안 적어줘도 되겠죠.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이는 상의 왼쪽에 있는 것도 NAD가 NADH로 바뀌는 과정, 또 두 개의 ADP가 두 개의 ATP로 전환되는 과정이 적혀져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사람들은 직접 적어주세요. 여러분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PGAL에서 피루부산으로 되는 과정이 2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포도당으로부터.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해당 과정의 끝입니다. 끝. 해당 과정은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도당의 이 분자식이 C6H12O6였으니까 피루부산의 분자식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피루부산의 분자식 어떻게 적어질까요? 일단 탄소가 절반으로 나뉘었죠. 그러면 쌤이 다른 색깔로 한번 적어볼게요. C3 맞죠? 6였다가 3가 된 거죠. 그 다음에 H는요, 원래 12였다가 PGAL이 되는 과정에서 6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 6에서 H 2개를 또 잃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H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O 같은 경우는 PGAL이 되는 과정에서 반으로 쪼개진 것밖에 없으니까 O3 되겠습니까? 피루부산의 분자식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우지 않아도 포도당의 분자식만 이해하고 있다면 해당 과정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피루부산의 분자식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해당 과정이에요. 해당 과정. 그러면 해당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지우고 해당 과정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해당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한 분자의 포도당으로부터 시작했죠. 선생님이 지금 뭘 적으려고 하냐면 한 분자의 포도당이 분해되어 가지고 해당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떠한 생성물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성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한 분자의 포도당이 분해되었고 해당 과정을 거쳤다 했을 때 피루부산이 만들어지죠. 몇 개가요? 한 분자의 포도당으로부터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NADH가 만들어지겠죠? 몇 개? 2개. PGAL로부터 2번 이렇게 돌아가니까 피루부산으로 되는 과정이 2개 있으니까 한 과정당 1개의 NADH가 만들어지니까 최종 2개겠죠. 2개의 NADH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P. 자, 몇 개 만들어질까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봐요. 지금 ATP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ATP만 생각해봐봐요. 여기서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4개의 ATP가 생성이 되는데 해당 과정을 거치기 전에 가장 위의 단계에서 2개의 ATP를 소모를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생성량으로 따져봤을 때는 ATP는 2개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만들어지는 건 4개인데 2개가 소모됐으니까 결국 생성되는 건 순생성량은 2개의 ATP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개 다시 해볼게요. 2개의 ATP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쳤을 때 순생성량은 2개의 피루부산, 2개의 NADH, 2개의 ATP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 물질대사 과정은 전부 다 이
효소의 작용이라고 얘기했었죠. 효소.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효소들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효소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아까 NAD 플러스가 조효소라고 얘기했죠. 조효소. 그러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 주효소가 있다는 건데 이 조효소를 가지고 작용하는 이 효소의 종류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효소 중에서 산화환원 효소에 해당되는 효소죠. 뭐냐면 지금 PGAL에서 H를 떼내서 NAD한테 주는 효소잖아요. NAD 플러스한테 주는 효소. 그러면은 PGAL은 산화를 시키면서 동시에 NAD 플러스를 환원시키는 효소잖아. 그래서 산화환원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화환원 효소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효소는 수소를 떼어내는 효소라고 얘기를 해서 탈수소 효소라고 얘기합니다. 탈수소 효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탈수소 효소가 산화환원 효소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관여한 효소의 종류는 탈수소 효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필기를 해주겠습니다. 탈수소 효소의 작용. NADH는 탈수소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 있죠. ATP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 자, ATP가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ADP에 인산을 붙이는 과정이잖아요. ADP라고 하는 물질에 인산을 하나 붙이면 ATP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산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산화의 종류 중에서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산물, 그러니까 PGAL에서 피루부산으로 전환될 때 거쳐가게 되는 중간 산물로부터 효소가 인산을 떼내서 ADP한테 준 거잖아요. 즉 효소가 이 중간 산물이 이때 작용하는 효소의 기질이 되겠죠. 기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ATP 같은 경우는 기질에서 인산을 떼내서 바로 ADP한테 준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효소의 작용으로 기질에 결합하고 있던 인산기가 그대로 ADP한테 전달되어서 ATP가 생성되는 거를 기질 수준 인산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두 개의 ATP는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생성된 ATP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일단 한번 쉬고 다시